금 떡락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짠테크로 부자 되기 짠부부예요. 요즘 금 투자 주식 모두 고공행진 중인데 최근 금이 살짝 조정받으면서 들어갈 기회인 것 같아서 과연 그래도 괜찮을지 열심히 공부해보고 여러분에게도 살짝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한 이유와 금 투자의 6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 최종적으로 짠부부가 선택한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금 투자를 결심한 데에는 당연히 약간의 포모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짠부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대 현금 5대5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운용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거대한 부채와 더불어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이 생겨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모든 상황에 최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종목을 가져가고자 금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에 100% 몰빵되어 있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 대표주자인 금을 적절히 배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금 투자가 왜 괜찮은 투자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안전자산에는 채권, 원자재, 현금 등 정말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향에 잘 맞다고 생각하여 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괜찮은 투자처인 데에는 첫 번째로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데에 좋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면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며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금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현금 가치가 녹는 데와 반대되게 인플레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용합니다. 금은 경제 하락기 때 손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서 미국 금리 인하와 경제 불확실성 등의 위험에서 자산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장기적인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생산 단가는 점점 상승하는데 새로 발견되는 금강이 줄어들며 공급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금이 괜찮은 투자처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 투자가 적립식으로 사기에 적합한 자산임을 확인했는데 금은 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걸까요? 사실 금은 돌잔치 정도에서만 보고 실제로 사본 경험이 아예 없어서 되게 낯설었는데 투자 방식 또한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투자의 6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물금, 즉 골드바나 액세서리를 통한 투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금 투자 방법에는 금통장이 있습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금 0.01g 단위로 거래 가능한 예금 형태입니다. 금통장의 장점은 1000원 단위로 매우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며 실제 금괴로 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통장의 단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며 사고 팔 때 수수료 1%도 존재하고 실제로 골드바로 인출 시에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고 거래 단위가 작아서 초보 투자자나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인데 저희는 오로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닥 매력적이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금펀드가 있습니다. 금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금선물, 금 ETF, 금광회사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직접 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 가격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운용해주기 때문에 개별 거래보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금 외에도 금광주, 금선물 등 다각화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금펀드의 단점은 펀드로 운용되기에 운용 총 보수가 연 1%대로 든다는 점과 펀드 내에서 투자되는 개별 금광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펀드는 아무래도 신경을 안 써도 전문가가 운용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금 자체보다는 금 관련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금선물 ETF가 있습니다. 국내 금 ETF에는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금 선물이 있습니다. 금 ETF의 장점은 아무래도 ETF로 접근하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 수수료가 펀드 대비해서 낮다는 장점이 있죠. 금 선물 ETF의 단점은 운용 보수가 저렴해도 연 0.5% 수준으로 있다는 점과 실물로 출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금 선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투자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KRX 금현물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금현물 거래로 정부에서 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장입니다. 금현물은 증권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사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실제로 보관하는 신뢰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금현물의 장점은 정부에서 금현물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증권사에선 보관 수수료가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물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부가세를 부담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금현물도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거래 수수료가 0.3% 정도 발생한다는 점과 금현물 전용 증권계좌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최근 국내 금시장 투자가 폭증하다 보니 무려 18%까지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실물금을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일 변동되고 금현물 입고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글로벌 금시세 대비해서 비싸게 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현물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RX 금현물 ETF와 국제 금현물 ETF가 있습니다. 금현물 ETF의 장점은 실물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실물금 기반의 ETF라서 신뢰성이 높으며 별도의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금현물과는 다르게 실물 인출이 불가하며 수익이 15.4%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죠. 금현물 ETF는 금현물과는 다르게 매매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적용되어 단점을 일부 희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ETF 투자라서 좀 더 익숙하고 편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투자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꽤나 명확하지만 실제로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마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선택지가 2개일 것 같아요. KRX 금현물 그리고 금현물 ETF. KRX 금현물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실물금 인출 가능 여부가 장점이지만 결국 별도의 통장도 개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금현물 ETF는 수익은 비과세가 안 되지만 ISA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짬부부의 선택은 저희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투자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중장기 투자. ISA에서는 국제 금현물 ETF를 전체 저축액의 10% 비중으로 적립식으로 구매하려고 해요. 국내 상장 국제 금현물 ETF에는 현재 2가지 지수가 있는데 코덱스 금액티브, 솔 국제금입니다. 2개 다 총보수가 0.3%로 비슷한데 반면 총 규모가 코덱스 1000억 원, 솔 100억 원으로 약 10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덱스 금 액티브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2번째로는 초장기 투자입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초장기 투자는 연금과 같이 은퇴 시점까지 쭉 가져가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요. 초장기 투자로는 KRX 금현물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사실 초장기 투자는 저희 현재 저축 비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인데 앞으로도 쭉 변동 없이 매수하기 위해 금현물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짬부부는 중장기 투자는 ISA 계좌에서 국제 금현물 ETF 코덱스 금액티브를, 초장기 투자에서는 KRX 금현물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금 투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이번 영상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주가가 폭증하는 요즘에는 다소 재미없는 자산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 폭등이 이어지듯 폭락도 언제든 올 수 있으니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우리 모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대비해봅시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